네, 한글 맞춤법의 마지막입니다. 제 6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밖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25항. 사실 이 25항은요, 이 그 밖의 것들 6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뒤에 나오는 51항이랑 좀 관련성이 있어서 그냥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25항 내용.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혹은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부사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나 희가 붙는 경우를 말하고 있죠. 그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데요. 자, 이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형태음소적인 표기 원칙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잘 보시면요, 저거는 급하다, 꾸준하다, 도저하다. 사실 도저하다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사전에 찾아보면 놀랍게도 있습니다. 도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좀 잘 기억해 둬야겠죠? 그 다음에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이거 깨끗이라고 발음할 때가 있는데요?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혹은요, 어렴풋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냥 이상하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이때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 여기 지금 시옷이 들어가 있죠. 시옷이 붙는 이 부사는요, 뒤에 무조건 이를 쓰게 돼 있어요.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들을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 슬며시에서. 자,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반드시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리는 똑같은데 반드시 옷 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가 있습니다. 이 반드시는 반듯하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반듯하게 생겼다 이럴 때 쓰는 말이지. 그런데 요 반드시는 반드시 이런 뜻이, 반드시가 반드시죠. 꼭 이런 뜻이죠. 뭐 한자로 따지면 필, 뭐 이렇게 쓰는 말이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뭐 갑작하다, 뭐 꼭인데 반듯하다, 뭐 슬며하다는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전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따로 외우실 만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 곰곰이, 더우기, 생긋이, 오뚜기, 일찍이, 해주기, 이 중에서 곰곰이는요, 곰곰히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곰곰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역시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선생님 설명 한번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1항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하고요,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습니다. 이거 정말 애매하고요, 정말 무책임한 항목이죠. 우리 발음하다 보면 사실 안 그렇거든요. 가부시는 가부시겠지만 깨끗이 하잖아요. 나부시, 느긋이, 둥긋이 그냥 하죠. 근데 뭐 따뜻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발음이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 이 규정은 너무나 애매한 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쭉 보시면 읽어는 봅시다. 자, 뭐 따뜻이, 반듯, 이거 빠졌네요. 반드시.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히로만 나는 것은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좋기, 특히, 엄격히, 정확히. 되게 애매하죠? 그 다음에 이히로 둘 다 나는 거. 솔직히, 뭐 사람일 때 솔직히라고 할 때도 있죠. 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뭐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이거 쓸쓸히라고 할 수도 있죠. 쓸쓸히 지냈다 이런 식으로.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이 꼼꼼히가 좀 헷갈리죠. 꼼꼼히고 곰곰이에요. 그 다음에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정말 이 규정은 너무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사실 언중들의 발음 습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좀 이제 외통수격인 너무 고집스러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법을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시옷 뒤에서는요 무조건 이가 납니다. 참고로 이거 부사에만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다시 시옷 뒤에는 무조건 이라고 발음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례들이랑 선생님이 다른 것도 좀 중요한 사례들은 같이 지금 정리해 넣어놓은 거예요. 잘 보시면 이 사례들은 전부 다 이 앞에 시옷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시옷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이입니다.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죠? 시옷 뒤에는 무조건 이다. 참고로 말하면 얘들은 전부 다 뒤에 사실은 하다가 붙어요. 가붓하다, 깨끗하다, 나붓하다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느긋하다, 둥긋하다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붙습니다. 따뜻하다, 반듯하다, 버젓하다, 산뜻하다, 생긋하다, 어렴풋하다, 의젓하다. 다 하다가 붙는 말이지만 요 앞에 시옷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라고 표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하다가 붙을 수 없으면 입니다. 그래서 자 가까하다, 갑갑하다 안 되죠. 곱하다 안 되죠. 곰곰하다 안 되고 날카롭하다, 대수롭하다 안 되고 더욱하다, 만하다, 번거롭하다, 일일하다, 일찍하다, 적하다, 찝찝하다, 틈틈하다, 헛되하다 안 되죠. 이런 건 전부 다 이가 붙는 거예요. 자 다시 구분하면 시옷 뒤에는 무조건 이이고요.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 외의 것들 중에서 하다가 붙지 않으면 그냥 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다시 이게 제일 큰 원칙이라 그랬어요. 부사인데 시옷이 있으면 뒤에는 무조건 이고요. 왜 하다가 붙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하다가 붙을 수 있으면 희예요. 그래서 가만히는 원래는 가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다가 붙은 말을 써놓은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단어만 위주로 해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쉽게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자 각별하다, 간소하다, 간편하다, 고요하다, 공평하다, 과감하다, 급급하다, 급하다, 꼼꼼하다, 꾸준하다, 나른하다, 능하다, 답답하다, 당당하다, 도저히는 써놔야겠죠. 이것도 도저하다. 그 다음에 뭐 딱하다, 분명하다, 상당하다, 섭섭하다, 소홀하다, 솔직하다, 심하다, 쓸쓸하다, 엄격하다, 정결하다, 정확하다, 조용하다, 족하다. 이것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하다를 붙일 수 있고요. 여기 가만하다랑 극하다랑 무단하다랑 도저하다랑 속하다 이런 말들은 조금 우리가 따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말인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이 가만히는 가만이라고 쓸 때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극히는 극이라고 쓸 일이 없으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단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굳이 무단이라고 하는 경우가 없죠. 도저히도 도저이라고 하는 경우 많지 않지만 이건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별표하고요. 속히도 우리가 속이라고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신경 써야 되는 단어는요. 가만히랑 도저히 두 개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면 시옷이 붙으면 뒤에는 무조건 이예요. 그 외들 중에서 하다가 붙지 않으면 이예요. 그리고 하다가 붙을 수 있으면 희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가만히 그 다음에 도저히 두 개 정도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예외들인데요. 하다가 붙을 수 있는데도 이가 붙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시면 겹겹이, 깊숙이, 널찍이, 다소곳이, 번번이, 오뚜기, 해주기. 이거 전부 다 실제 사전에 희가 된다.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겹겹이를 겹겹히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이거 깊숙이는 깊숙히라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요거 정도. 널찍히도 널찍히라고. 선생님도 방금 잘못 읽었죠? 널찍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거 정도. 그 다음에 요거 번번이 해주기. 뭐 번번이도 번번히라고 잘못 말할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외. 자, 하다가 붙을 수 없는데 희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하다 안 되죠. 작하다 안 되고요. 특하다 안 되는데 그냥 희가 붙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들은요. 얘들은요. 그냥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쓰는 말들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자, 시옷이 붙는 경우는 무조건 이예요. 그 외에 하다가 붙지 않으면 무조건 이예요. 그런데 하다가 붙으면 무조건 희인데
그 중에 우리가 신경 쓸 거는 가만히, 도저히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외 하다가 붙을 수 있는데 이가 붙는 것 중에서 헷갈리는 것은 깊숙이, 널찍이, 번번이 3개 정도. 그리고 또 하다가 안 붙는데 희인 것은 열심히, 작히, 특히 요 정도. 요거 선생님 몇 번만 반복해서 보시면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은 전혀 수능 공부한 친구들은 공부하실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내신을 하시거나 혹은 이 중에 일부 공무원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하면 선생님이 이거를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해봤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뭐 2개, 3개 정도로 구분하는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예외가 좀 곳곳에 발견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5가지로 정리한 건 뭐냐면요. 이 맞춤법 규정에 있는 단어들이랑 다른 단어들을 다 분류를 해서 선생님이 몇 번씩 검토를 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항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별로 강의의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한자에서 본음과 소금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본음은요, 그냥 개별 글자 한 글자가 원래 하는 소리예요. 소금은 뭐냐면 발음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 발음이 바뀌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승낙, 낙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낙, 쾌낙, 헌낙이라고 안 하고요. 수락, 쾌락, 허락 그냥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돼요. 그냥 우리가 쓰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만난, 그것도 곤란, 논란 이런 식으로 쓰죠. 그 다음에 뭐 안녕도 원래는 영인데 의령, 회령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사실 우리가 한자를 다 인식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것들 다 그냥 우리 나름대로 우리 머릿속의 단어들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이거를요, 자, 5, 6, 월이라고 읽어요? 그런 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럼 5, 6월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월이라고 안 하죠? 그냥 6월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원래 발음은 목과예요. 원래는. 근데 이 목과가 왜 모가가 되냐면 동음 탈락입니다. 기억이 겹쳐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10일에 이 10일이 10방정토가 아니라 10방정토 요즘 뭐 욕 같은데요. 자, 여기 지금 비입이 탈락한 거죠. 뭐 10왕도 10왕, 10월도 10월 이렇게 되고요. 8일 8자인데 초파일 이렇게 얘기하죠. 다 우리가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항 여기서부터는 정말 그렇게 설명에 뭐 의미가 많지는 않은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요건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답안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미를 발음하다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말이 자연스럽게 된소리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된소리로 소리는 나지만 표기는 안 해요. 요거만 된소리로 표기합니다. 의문인 경우만. 보시면 할까? 뭐뭐 할꼬? 뭐뭐 합니까? 뭐뭐 의리까? 뭐뭐 쏘냐? 이런 것들만 된소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된소리로 발음이 돼도 그냥 예사소리로 적으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요런 항목들이 있죠. 그죠? 자,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요. 여기 지금 예시가 여기 있네요. 이거 있죠?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죠? 뭐냐면 내가 뭐뭐 할게 할 때 발음은 할게인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개라고 하시죠. 왜? 의문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54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미사는 된소리를 적는데 그냥 다 누구나 된소리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심부름 꾼, 깔. 얘는 원래 깔이에요. 원래 깔입니다. 원래 깔이에요. 그 다음에 좀 헷갈릴 만한 게 이런 거 있죠. 왠지 이거는요, 뭐처럼 느껴지냐면 사이소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이소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뒷말이 무조건 실질 형태소여야 돼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전미사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아닙니다. 실질 형태소일 때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전부 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가지로 구별해 적던 말들을 1가지로 적는데 이건 애초에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쓰면 되고요. 무조건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옛날에는 구별했는데 지금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입을 맞춘다, 뽀뽀할 때는 맞추는 거고요. 양복 같은 경우에 맞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써요. 그냥 다 맞추다예요.
그 다음에 뻗치다도요. 자, 다리를 뻗친다, 뭘 뻗친다 했는데 기준에는 다리를 뻗치는 건 디귿 받침인데 세력이 멀리 뻗어 나간다 했을 때는요. 이거는 그냥 뻗치다인데 이거 안 써요, 이제.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56항입니다. 자, 덜하던 든지. 이건 좀 설명이 길게 나왔는데요. 사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던과 그냥 든.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던은 뭐냐면 얘는 과거고요. 드는 선택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배든지 사가든지 선택이죠. 근데 배든지 사가든지 이러면요. 이거는 과거의 의미에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쓰이면 안 돼요. 가든지 오든지 선택이죠. 근데 가든지 오든지 하면 이거는 과거에 쓰이는 말이 좀 쓰면 안 돼요.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고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57항. 진짜 여기서부터는요. 그냥 쭉 읽어보셔야 돼요. 선생님도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볼까 생각을 했으나 굳이 선생님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다가 하지만 성실하게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가름. 둘로 가르는 거래요. 그 다음에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했다. 교체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요. 영어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어 단어도 단어만 보면은 잘 까먹잖아요. 그냥 문장으로 몇 번씩 읽어보면은 기억이 잘 납니다. 자, 걸음은 얘는요, 비료예요. 빠른 걸음은 워킹입니다. 그 다음에 거치다. 얘는요, 경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히다는요, 외상값이 잘 거친다. 이거는 수금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걷잡다. 이거는요, 보시다시피 걷잡을 수 없는 상태고요. 걷잡다는 걷잡아서 이거는 살짝 생각해봐서 대충 생각해봐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랑 그럼으로라 이건 좀 솔직히 헷갈리거든요. 잘 보세요. 자, 그러므로 얘는 그러니까라고 해서 얘는 인과관계예요.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사는 거죠. 근데 뒤에 그럼으로써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즉 이건 해석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헷갈리죠? 근데 이거를 둘 다 암기한다기보다는 요 그러므로가 인과관계다를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는 유리해 보입니다. 자, 노름과 놀음 달라요. 이 노름은요, 우리 머릿속에 도박인 거고요. 이 놀음은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리다. 이거는 뭐 그냥 느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늘이다가 있는데 잘 살펴보면은요, 늘이다는요, 이게 어떤 물체의 길이를 길게 하는 거고요. 늘이다는요, 수출량이라고 해서 숫자랑 관련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리다. 다리는 옷을 다리는 거고, 달이다는 약을 이렇게 부채질 해갖고 쪼개 만드는 걸 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치다. 발음 다 똑같은데요. 거지 같죠? 자, 보시면. 자, 여기 다치다는요,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치다는 건 뭐냐면요, 쟤는요, 피동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누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닫는 동작을 당한 상태예요. 그러면 닫히다는 뭐냐? 자, 이 닫다라는 말이 원래 기본형인 거는 다들 알 텐데요. 여기서 이 치는요, 강세전미사예요. 문을 세게 닫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치다. 이거는요, 보시다시피 일이 끝나는 겁니다. 끝날 종자 아시죠? 그 다음에 맛히다는요, 문제를 더 맛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걸이. 자, 이거 아까 우리 봤듯이 병에 해당하는 거이죠. 이 병이고요. 목걸이는요, 장신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치다. 목숨을 바치다, 우산을 바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공무 규정 중에 그 군인은 우산을 바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국문과를 나왔으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근데 이제 동기들이 아니 누구한테 우산을 갖다 바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케이스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책받침을 바친다. 밑에 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 받히다 같은 경우에는요, 쇳불에 받쳤다. 즉 받는 동작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피동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바치다. 술을 체에 바치다. 이거는 밑에다 받쳐놓고 있는 동작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반드시 반듯이 이거 좀 많이 헷갈리죠. 여기 반드시는요 꼭이란 뜻이고요. 위에는요 반듯 이거는 바르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딪히다와 부딪히다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겁니다. 기본형은 부딪다인데요. 여기에 치가 부딪히는 거는요 이거는 강세 접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희가 붙잖아요. 이거는요 피동입니다. 그래서 마차가 부딪는 동작을 화물차에 당한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차와 차가 마주 부딪혔다. 이거는 이 두 개가 모두 주어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고 하면요 마차라는 주체가 이런 대상에게 부딪는 동작을 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붙이다. 아, 이거는 정말 용례가 많죠. 자, 힘이 붙인다.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편지를 붙인다. 요게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요. 이건 이대로 기억하세요. 편지를 붙이는 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걸 어디 쓰는 말이냐면 우표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지는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밭을 붙인다라는 것은 그냥 논밭을 간다는 얘기고요. 붙인다. 빈대떡 맛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식목일에 붙이는 글. 이거는 원리가 편지를 붙이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회의에 붙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떤 내용을 어딘가 전달하는 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쇄에 붙이는 원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산촌집에 숙식을 붙인다. 이거는 거기 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붓이다. 자,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냐. 우표를 붙인다. 발음은 아까 붙이다랑 똑같죠. 책상을 벽에 붙였다. 흥정을 붙이다. 불을 붙인다. 감성을 붙인다. 자, 여기서 요 말들은요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요게 조금 헷갈리죠. 자, 얘들은요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우표를 종이에 딱 붙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책상을 벽에 붙게 하는 거. 그런데 아까 봤던 위에 이 붙이다들이요 헷갈리는 붙이다가 요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자, 이런 것들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물리적인 설명을 한다기보단 어떠한 내용이 전달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키다, 시키다. 뭐 이거는 다들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름. 아름이라는 건 한 단위예요. 보통 팔 이렇게 하는 게 아름이겠죠. 그 다음에 알음. 이거는요. 자,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그냥 요 예문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냥 알고 지내던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안치다, 안치다. 발음은 똑같아요. 자, 밥을 안 친다. 요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윗자리에 앉힌다. 이것도 요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을 이렇게 앉게 하는 게 이게 앉히다죠. 그 다음에 얼음. 자, 두 물건의 얼음에서 이런 현상은 뭐냐면 두 물건의 주변 사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얼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얼음입니다. 시원한 거. 그 다음에 있다가, 이거는 나중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거는요 존재 유무를 설명하는 말이죠. 그 다음 절이다. 다리 절이는 거 뭔지 알죠? 그런데 절이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소금 같은 거에 담가 놓는 거를 말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 조리다. 생선을 조리는 거. 마음을 조린다. 이건 마음이 타는 거죠. 즉 위를 보시면 이거는 약간 물리적인 설명, 이건 심리적인 설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이다. 이거는 배가 고픈 거예요. 줄이다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비용을 줄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오라고 하느라고 비교해 보시면 한오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그 다음에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여기서 이 하느라고 이 친구는요 밤을 새운 거에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죠. 밤을 새운 이유 같은 거를 설명해 주죠. 근데 한오라고 한 것이 이 모양에는 그거랑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뭐뭐느니보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얘는 어미고요. 얘는 지금 의존명사 이보다잖아요. 살펴보시면 밑에를 봅시다. 자,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다라는 말의 관형사형이에요. 그런데 찾아오는 이보다라고 하면요 얘는요 찾아오는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냥 찾아오 하고서 찾아오까지가 어간이고
느니보다가 전부가 한마디로 붙어있는 어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을이만큼 이만큼 했는데 이것도 어미냐 아니면 의존명사의 차이죠. 의존명사 먼저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자, 반대할 이렇게 설명하면 반대하다라는 말의 관형사형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하고서 요거는 띈 거고요. 자, 반대할 이라는 게 여기 좀 옮겨 씁시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정확하게 설명하면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에서 이 이는요 의존명사예요. 사람임을 의미하는. 근데 여기서의 만큼은 사실은 조사입니다. 여긴 지금 의존명사라고 써있지만 여기서 왜 의존명사 썼냐면은 만큼이 아니라 이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 의리만큼 미워하리만큼 했잖아요. 이건 미워하다라는 말의 어간이 미워하까지죠. 그죠? 그래서 이 뒤에 리만큼은 그냥 어간 뒤에 갖다 붙는 어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러랑 려는 여러분들을 그다지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공부하러 간다고 하지 공부하려 간다라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자, 서울 가려 한다고 하지 서울 가러 한다 이렇게 안 합니다.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그냥 자격이냐 수단이냐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걸 보시면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물론 우리가 발음은 사람으로서라고 쉽게 하죠. 근데 의미상 사람의 자격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밑에는 어떠냐? 닭이 꿩을 대신하는 수단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면 로서 수단이면 로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로가 안 붙고 그냥 서나 써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참고로 사람인 경우에는 무조건 서를 붙이고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써를 붙이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원칙적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다음 진짜 어려운 게 이제 이 밑부분인데요. 자, 일단 이 음으로랑 그 다음에 여기 음으로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친구는요. 의미상 원인에 따른 다시 쓸게요. 원인에 따른 결과, 즉 인과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믿음으로 나도 그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나도 그를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편 저 친구를 우리가 어미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는 문장의 구분이 되죠. 그가 나를 믿어요. 여기서 이 믿다가 서술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믿이라는 어간 뒤에 자,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음으로가 그냥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이 으로써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단이에요. 그는 산보람을 느꼈는데 그 보람을 느끼는 수단이 믿음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명사 뒤에 으로써라는 조사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는 이게 허술성이 없거든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은 그는 산보람을 느꼈다가 서술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서는 이게 수단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사어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서술어의 역할로 볼 수 없고 믿음이라는 명사에 조사가 붙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기나긴 한글 맞춤법 강의가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대략 시간을 추산해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촬영이 지속이 된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4시간 촬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 준비를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흡족한 강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에게 막 고득점과 합격의 막 기운이 막 내려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